오늘 특별히 10% 확정 상품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특별하게 쭈구리 마냥 박수환 개미들의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신한금융 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 2! 오늘은 보시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힘센터. 오늘은 힘센터가 캐리하는 날. 아니 댓글에 보니까 가운데가 제일 잘 어울린다 이런 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실제로? 못 본 것 같긴 한데 없으면 주자. 내가 항상 말하잖아. 방송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딱 손절김이 옷까지 벗어던지고 뭔가 전문가의 왜냐면 포스를 아니 풍기는 오늘은 제가 주식으로 손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김집사 특집 아닙니까? 재테크, 재무설계,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나에게 오라. 오늘 특별히 10% 확정 상품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사기를 치네. 야, 이래야 맨 마지막까지 듣는 거야. 아니 지금 그거 알아요? 여기서 금융감독은 되게 가까운 거? 금방이죠. 지금 좀 주식이 한정돼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폭넓게 재테크.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가 캐리. 시즌 1이 오늘까지 2회가 남았는데 이제서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왜 김 우리가 박사님. 김지사를 같이 했는가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 이것보다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니 뭐 쟤 뭐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있죠. 쟤는 네. 뭔데 가운데 있냐 맨날.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신한금융투자에 들어올 때도 저를 자꾸 헷갈리고 좀 쳐다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수염 긴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와꾸가 여기 안 받는 와꾸죠. 사람 뭐지? 제가 김집사가 들려드리는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하이라이트가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오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아 신한금융 그러게. 투자 PWM 서울FC 황희현 TV 팀장입니다. 시키는 대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재테크 특집으로 꾸미고 오늘 김 지사님 캐리하셔야 됩니다. 전에 말을 했죠. 그래도 불안해서 저도 일단 하나 준비해오긴 했어요. 근데 정말 유익하고 재밌으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과연 제 분량을 오늘 하게 될지 아니면 충분히 꽉 채울지 한번 아니 지켜보시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이 사람도 보면은 역시 그래도 전다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 전문 강사로 오늘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손떨개미는 잊어라. 김집사가 왔다. 자, 김집사 김대건입니다. 나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있잖아 야간대 맞고 왔어. 약간 한 반병 마시고 오면 거기서 할 것 같아요. 비타민 쫙 먹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24살,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회사에서 18년간 고객들을 만나서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 부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뭐 부자가 되는 우리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하루에도 못해도 한 3분 정도는 그렇죠,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고객을. 네, 맞아요. 막 네. 그렇게 밤까지 만나는데 그걸 18년 동안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지. 만났겠어요. 케이스가 얼마나.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둘이서 마주보고 또 돈에 대한 자기 재무에 대한 걸 까놓으면 그 외적인 것들도 많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 그걸 내가 왜 듣지 하는 얘기들까지 막 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의 삶은 또 이렇게 사는구나. 또 이런 분들의 돈은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김 지사님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저는 또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어느 순간 다 끄집어내.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들으면서. 그게 되게 위대한 그죠? 상담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 도서관에 가면 너덜너덜해져. 그러니까 그 7가지 습관을 내가 내 몸에 딱 체득하고 그대로 내가 생활한다고 하면 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그 스티븐 코비 박사는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성공하는 습관, 성공하는 방법, 성공 지침서, 동기부여 책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 실제로 성공을 합니까? 사실 그 책들을 다 열어서 읽다 보면 한 8, 90%는 좀 비슷비슷한 종류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것들,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잘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가치,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또 원칙적인 내용들이 일부 또 있더라. 그래서 공통점과. 앞부분은요, 그런 얘기 좀 해보고 뒷부분에 목차, 가서 목차게 주는 거예요? 네. 끝나기 3분 전에 10% 확정 네? 플러스 알파 상품을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공짜 점심도 없다.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텐션이 남다르네. 비타민 한 대. 진짜 이렇게 좀 메인으로 해줄 걸 그랬어.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일단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큰 부자가 되는 방법.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고 뭔지 딱 아는구만. 가장 잘 알려진 그렇죠. 네. 뭐냐? 좋은 부모님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법적 용어로 하면 상속이나 상속이죠. 뭐 증여 뭐 이런 네. 것들이겠죠. 네. 근데 네. 혹시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산 물려받을 게 없다. 집에 유산 받을 건 없고 우산만 몇 개 있다. 예, 저 오늘 방송을 끝까지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상속이 아니라고 하면 또 금방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로또 최근에 또 아니라 화제가 됐어. 로또. 네. 로또. 네. 만약에 상속,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없다거나 로또 당첨 매번 사는데 꽝. 꽝. 예.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이 한순간의 돈벼락 뭐 이런 게 사실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이렇게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황필이도 지금 연봉이 한 38억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 개인 사업자로 월 임대료만 월 한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랑 안 논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사실 소득이라고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에 근거해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번 소득은 일부는 생활비를 쓰기도 하고 그죠? 일부는 적금, 저축, 투자. 재테크, 뭐 펀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뭐 보험 같은데 뭔가 지키기 위한 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그러면 부자가 빨리 되려면 이 네 가지 팩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거죠. 수입, 지출, 저축, 보험이라고 하면 수입을 늘리면 금방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두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할 거면 어디든지 홍보까지 해주세요. 한국이라도 어디 있는 거지? 그게. 마곡나루에. 아, 마곡나루에 두부 가게를 오픈했어요. 이렇게 두부 가게를 오픈했다는 건 뭔가 새로운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겠어. 뭔가 이런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이 자기 개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상담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아니 본인이 누가 와서 좋은 투자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해도 직장을 옮기십시오. 이런 컨설팅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손님이 와서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했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거 어떠세요? 하거든 하는 거 웃겨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 그런 게 아니에요. 수입은 일정 부분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입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 부자를 판가름하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일 수 있을 줄일 수 만큼 있으면 줄이는 게 좋죠. 너처럼 촉촉하게 ton돌이 마냥 이렇게 살 거야. 안 써! 이렇게 살 거야. 구두끈 20분 맬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면 좋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신한금융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투에서 꼭 풀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청취자분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지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지출. 다 중요하대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쓰는 거 중요. 잘 쓰는 거. 돈 쓰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쓰는데 우리가 뭐 뭐니 해도 지출 얘기를 할 때 버핏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투자의 귀재 뭐 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워렌 버핏의 며느리인 메리 버핏이 이 워렌 버핏의 투자 노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투자 노트? 이 뭔가 자신의 노트 안에 적혀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 그런 거 아니야? 첫 번째 장, 첫 번째 챕터를 딱 열었는데 사실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챕터가 뭐였냐면
투자의 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근데 약간 수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쭉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뭐니 해도 돈을 안 쓰는 거야. 아니 실제로 뭐 연평균 누적 수익률로 뭐 25%씩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투자의 철학서의 첫 번째 지침에 돈을 아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며느리가 쓴 거잖아요. 네. 며느리가 정말 짜증났다는 거지. 시아버지의 배경이 되게 없고 쓴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맨날 돈 좀 아꼈어라. 돈 좀 아꼈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1원칙이 돈을 절대 잃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요. 1원칙을 절대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돈을 아끼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핵심이라니까 지출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진짜 얼핏 들으면 제목은 비밀 노트 이렇게 딱 해놓고 그치. 안에는 잃지 마라. 2원칙, 3원칙도 알아. 3원칙, 2원칙을 잊지 마라. 3원칙을 잊지 마라. 야, 에이, 약간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건 이 부자들이 돈을 쓸 때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제가 오늘 특별히 이거 진짜 정말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제 사례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600억 자산가를 만났어요. 점심을 제가 샀습니다. 설렁탕을 샀어요, 제가. 아니, 돈도 엄청 많다 그래서 나는 나왔는데. 점심시간이라 점심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기대하죠, 그런 이렇게, 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러운 초밥집. 이런 데서 난 뭘 먹을 줄 알았는데 진짜 커피도 제가 사고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사지? 근데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 나중에 노트북을 10대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매장에다 놓는데 그 한 대 값은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10대를 현금 주고 사면서 나중에 우리 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와서 AS를 확실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800만 원어치를 사는데 애누리를 안 받더라니까. 한 대 빼준다겠네. 오, 한 대 빼주고 한 대 값을 빼준다고 하는데도.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김지선이 만나기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여기는 설렁탕이 가치도 없었던 거고. 그때는 내 먹 혼자. 야, 그때는 내가 당황했어. 김집사가 아니었어. 나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갈비탕 한 그릇 얻어 먹었어. 어허. 내가 정말 중요한 건 갈비탕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갈비탕 16,000원을 적어 놓더랍니다. 여러분 600억 자산가가 돈을 그렇게 쓴다니까요. 지출을. 그래서 지출이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